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 이유진입니다. 최근 라이센스 거래 관련 흥미로운 뉴스 소식들이 속속 들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업계도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라이선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대규모 라이선스 거래가 화제입니다. 실제 얼마 전 국내 한 기업이 항체 약물 접합체 방식을 이용한 항암 물질을 기술 수출하면서 한화로 무려 2조 2,400억 원 규모의 이익을 수령할 수 있는 계약을 맺어 화제가 된 바 있죠. 그런가 하면 지난해 11월에는 글로벌 제약그룹과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달 한 바이오벤처는 미 제약사와 백혈병 치료 후보 물질에 대한 약 2천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맺기도 했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간 M&A를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M&A와 라이선스 딜 모두 비즈니스 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성장 지표로 인식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M&A는 보다 적극적이거나 장기적인 성장과 통합을 목표로 하고 라이선스 거래는 그보다는 유연하거나 전략적인 파트너십 방식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 토크 3편에서는 라이선스 개념부터 최근의 동향, 실제 계약 절차 및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유용한 계약 팁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라이선스란 제품, 기술, 특허, 상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지식재산의 소유자나 권리자가 이를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합의된 대금을 지급받는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이나 일정 분야에서 이를 사용할 권리를 허여하는 개념입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주로 기술이나 특허, 노하우에 대한 실시 권한이 설정되겠으며 구체적 실시의 방식에 따라 독점이나 비독점적 유형, 재실시권의 허여 여부, 교차 라이선스 설정이나 패키지 라이선스 등의 특징으로도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용어를 좀 더 살펴볼까요? 먼저 라이선스인은 타사가 보유한 경쟁력 있는 물질, 제품, 기술, 특허 등에 대한 권리를 일정 대금을 지급하고 자사로 들여오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써 라이선시, 즉 기술을 사용하고 싶은 자의 혁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 증가와 제품 포트폴리오 및 파이프라인 확장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라이선스 아웃은 라이선스 인의 반대 개념입니다. 업계는 물론 미디어에도 자주 등장해 보다 친숙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라이선스 아웃은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대금을 받고 타사에 허여하는 개념입니다. 이로써 매출 증대 효과를 비롯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 라이선스의 전문적인 제품 개발, 인허가 취득, 마케팅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거나 이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 라이선스 허여에 대한 대가는 연구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또는 상업화 단계에 따른 단계별 또는 목표 지향적 기술료를 마일스톤 대금 지급 방식으로 설정하거나 라이선스의 상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대비 일정 퍼센테이지를 취득하는 로열티 책정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보편적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라이선스 현황은 어떨까요? 지난 5년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라이센싱 아웃 계약은 총 104건으로 규모는 약 47조 7,693억 원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계약 건수와 규모 모두 절반 이하로 감소했는데요. 2023년도에는 회복 추세에 접어들어 20건의 라이선스 아웃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7조 9,45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보다 27%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선급금으로 1,000억 원이 넘고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이 3건 연속 이어진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라이선스 아웃 계약이 성행하는 배경에는 물론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의 달라진 풍경도 존재합니다.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대응 등으로 신규 후보 물질과 기술을 라이선싱 인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을 보유한 소규모 제약사 및 바이오텍이라면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M&A와 라이선스 아웃 등으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가치 제고와 수익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세계적 컨설팅 그룹인 맥킨지에 따르면
2020년 R&D 투자가 가장 큰 20개 제약바이오 기업의 파이프라인에 속한 약물의 45% 이상이 기술 이전이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확보된 바 있으며 단독 개발 약물보다는 외부 아웃소싱이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약물이 임상적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결국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기업 간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입증되어 전략적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입니다. 우선 라이선스 계약에서 다루는 주요 권리인 실시권은 실무상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시권 허여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나 특허의 기술적 특징, 인허가 준비 여부, 사업화 목적, 계약 당사자 간 관계, 그리고 관련 분야의 시장 상황 및 경쟁 기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유형의 실시권을 구성하고 이를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약바이오의 라이선스 계약은 주로 후보물질 개발 플랫폼에서부터 전임상 및 임상 시험 단계, 그리고 상업화에 걸친 신약 개발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적인 선행 절차는 사전 평가를 통한 파트너 선정, 초기 협상 및 리스크 평가를 수반하는 상세 계약 조건 협상 등이 있겠습니다만 M&A 편에서도 강조드렸듯이 역시 계약 체결을 위한 면밀한 실사의 과정도 중요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계약은 협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특히 이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센서와 라이센시의 파트너십으로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면서도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뿐 아니라 계약하 새로이 창출될 수 있는 지식재산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협상과 검토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계약으로서 주의할 조항도 많습니다.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선스 대상의 이용, 즉 실시에 관한 조항입니다. 대상이 되는 권리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도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이 허가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라이선스의 독점권 부여에 따른 전용 또는 통상 실시 여부나 대상 권리를 일정 질병의 종류나 적응증에 한정하는 Field of Use, 그리고 대상 권리의 실시를 허용하는 Territory의 한정 등이 있겠습니다. 그 외 개발, 제조, 마케팅 등 실시 가능한 구체적 활동의 종류나 재실시권 설정 가능성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라이선스 대금에 관한 조항입니다. 라이선스 대금의 금액과 산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과 함께 지급받는 선급금 외에도 일정 기한을 정해 대금을 정액으로 받는 마일스톤 방식, 그리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하는 로열티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로열티는 경우에 따라 매출액 구간별 로열티 책정이나 미니멈 로열티 조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로열티의 산정에는 라이선스 대상 및 기술 혁신의 정도, 시장 수요나 독점권, 그리고 리스크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라이선스의 매출 등 수익의 과소 신고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보고나 조사 규정도 실무상 포함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식재산 보호 규정입니다.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라이센서의 지식재산뿐 아니라 본계약 체결 전 양 당사자가 보유한 백그라운드 IP, 그리고 본계약하 창출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개량 발명이나 foreground IP, 그리고 이들의 소유나 권리와 방안도 자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추가로 특허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 방법과 비용 분담, 면책 규정 등도 미리 협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계약기간과 갱신이나 해지 규정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의 유효기간은 라이센스의 대상 및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책정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라이센스 계약의 유효기간은 로열티의 지급기간과의 연관성이 높아 특허의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을 염두에 두고 검토되어야 하며 갱신의 방법이나 해지 방법도 자세히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 중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의 조건 및 해지에 따른 해지 유효일자까지 발생한 개량 발명 등 지식재산의 소유나 분배에 대한 협의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라이선스 계약의 협상과 검토를 위한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Q&A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급금의 액수나 지급 방식은 라이선스 대상 기술에 사용된 연구 및 투자 비용, 특허나 노하우를 포함하는 IP value, 시장 수요나 경쟁 기술 분석, FTO 분석 결과 등 다양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라이선스 계약의 양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선스 대상 기술이 초기 R&D 단계나 후보 물질 발굴 단계에 있어서 임상 성공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아직 높다면 상대방 라이선시는 큰 선급금을 지불할 의향이 크지 않을 수 있겠죠. 이 경우 라이센서는 라이선스 대상을 특정 제품이나 특허에 한정하기보다 관련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거나 강화된 IP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권리를 번들 형식으로 제시하는 등 증액된 선급금을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업계 일각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유전자 시퀀싱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권리를 한 패키지로 라이선스한 사례를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체결 당시에는 높지 않은 선급금을 받아들이면서도 후속 R&D 마일스톤과 연계된 추가 대금을 빠른 시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는 방법이나 프로젝트상 라이선스 계약과 연계되는 공동연구나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계약 등에서의 비용 협상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라이선시가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서브라이선스, 제실시권의 수익 조항 기재에 대한 협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즉 서브라이선스 조항을 통해 라이센서는 라이센시가 제3자로부터 받은 서브라이선스의 선급금이나 로열티 수익의 일정 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계약에서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에서 대상이 된 특허나 기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개량 발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선스 대상이 초기 R&D 단계에 있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개량 발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개량 발명의 소유나 사용 권리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량 발명의 명확한 정의와 권리 규정을 계약 내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량 발명은 라이센서나 라이센시 양측에서 모두 창출될 수 있는데요. 양 당사자 간의 공동 연구나 사업 필요에 따라 서로의 개량 발명에 대한 상호 실시를 허여하는 크로스 라이센스 또는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에게 허여하는 그랜트백 라이센스의 방식도 활용이 됩니다. 그랜트백 라이센스의 경우 각 국가별 실시에 있어 해당 국가의 독점 금지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랜트백 라이선스의 배타성, 존속기간, 실시료 책정, 양 당사자의 시장 지배력이나 경쟁 관계, 그리고 그랜트백 라이선스가 연구개발 유인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 라이선시가 라이센서에게 개량 발명의 소유권이나 실시권을 대가 없이 양도하거나 허여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개량 발명 조항 작성 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밀 정보의 안전한 교환을 위한 비밀 유지 계약, 그리고 기술의 전달 및 컨설팅, 중요 물질 전달 등을 위해 필요한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또는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등의 계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 간 연구 진행의 공유나 협력 여부에 따라 공동 연구 계약 등의 별도 계약도 체결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테크놀로지 또는 Material Transfer Agreement는 전달되는 물질이나 기술의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특징 및 구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적인 사용 용도와 목적하는 결과를 라이선스 계약과 연관하여 특정하여야 하며 전달하는 대상에 따른 배송 정책이나 면책 정보가 기재됩니다. 이 외에도 전달하는 물질 및 기술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지식재산이 라이선스 계약에서 합의한 소유와 권리관계의 기재와 조화를 이루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결정하기 전 활용할 수 있는 옵션 어그리먼트도 있는데요.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라이센시에게 라이센서 소유의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해당 옵션 기간의 잠재적 라이센시는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기술 평가나 자금 확보, 검토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옵션 계약에 부속되는 라이선스 조건이 기재된 텀시트를 이용해 상호 라이선스 계약의 협상 발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에서 해지는 양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의 귀책 사유
또는 간혹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분쟁을 최소화하는 해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내에서 면밀히 협상되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의 유효기간은 로열티를 포함한 라이선스 대금 지급과 높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유효하고 적법한 해지의 고지 방식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해지의 조건, 그리고 해지의 효과까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의 해지 시 라이선스의 대상이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지 제조나 상업화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상호 원만한 사업 종료를 위해 구체적인 와인드 다운 방식을 합의하는 것이 좋고, 해지의 발효 후 각 당사자가 교환한 비밀 정보나 데이터, 결과물들의 반환이나 폐기 규정, 개량 발명을 포함하는 창출된 지식재산의 권리 규정도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그리고 혹 서브라이선스, 재실시권을 설정하였다면 해지가 재실시권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해지 이후에도 계약 내 양 당사자 간 준수가 여전히 요구되는 손해배상, 면책, 분쟁 해결 등의 조항들을 별도 분류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간혹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양 당사자의 예상이나 목표와 달리 라이선스의 상업화가 늦어지거나 이행될 수 없는 경우가 생겨 라이선서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라이선스의 악의적 목적인 경쟁 기술을 사장시키려는 일환으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유도한 후 상업화를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해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연간 미니멈 로열티 지급 또는 퍼포먼스 마일스톤의 이행 의무 책정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라이선시가 미니멈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거나 퍼포먼스 마일스톤을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위반에 기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라이선스 조건인 독점 여부나 테리토리 또는 실시의 내용이나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라이선서에게 부여하기도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포함한 국제기술 이전 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 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의 이전에 대한 주요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합의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 내 해당 국가의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을 유발하는 불공정 이슈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기술의 이전을 위한 투자나 기술 도입 시 국가별 외국인의 투자 및 기술 도입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양 당사자 간 기술료를 지급하거나 수령할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이나 조세협정 규정에 따른 위반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 기재된 기술료의 국가별 원천 징수의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기술 지원 비용이나 관세의 대상이 아닌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전하거나 도입하려는 기술이 각 국가의 국가 핵심 기술, 즉 국가의 주력 산업 관련 기술에 해당되어 해외 거래 시 정부의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라이선스 거래에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난해 전체적인 라이선스 거래는 줄어들었으나 보다 리스크가 적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후기 임상 단계에 있는 기술에 대규모 선급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늘어났다고 하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확보하고 고도화된 라이선스 전략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파이프라인 구축에 집중해야겠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하는 이유진의 법률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